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뭐 슬럼프가 와서 성적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예상 가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잘 쳤을 때는 뭐 진짜 최상위권 대학 나올 때도 있고, 그게 막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어차피 수능은 잘 칠 거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자신감을 가진다면 딱히 크게 막 멘탈적으로도 흔들리는 거 없이 1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기 실력을 조금 냉정하게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틀리고 오답노트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음엔 이거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생각하지 못했는가, 내가 이걸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이 개념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거를 조금 냉정하게 보면서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가장 이 힘든 재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저를 응원해 주시는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매달 시험이 알다시피 부모님께 성적표가 가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부모님도 제 성적을 알고 있을 거고, 제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못 쳤을 때도 그 성적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은 그냥 저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멘탈을 조금 제가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부모님도 물론 걱정하셨겠죠. 그러니까 제 성적대를 보고 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이 나올까 걱정을 했을 텐데, 그런 걸 굳이 저한테 표현도 안 해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또 저의 내년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계속 상상하면서 조금 제 재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속 성적표가 매달 올 텐데, 집으로 그 성적이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냥 계속 우리 학생들을 조금 응원해주고, 조금 왜 이거밖에 못했냐 이런 말은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멘탈을 조금 좀 멘탈 관리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학원은 뭐 핸드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학원 주변에 있는 산책로로 해야 되나? 학원 한 바퀴 계속 돌았고, 그러니까 저도 거의 뭐 많이 돌 때는 하루에 10바퀴, 15바퀴 이렇게 돌았던 것 같고, 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뭐 학습 전략 담임쌤 찾아가서 꼭 학업 관련된 얘기 아니더라도 그냥 뭐 축구나 이런 스포츠 관련해서 뭐 수다도 떨고 이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저 일요일에 그 자유 시간이랑 영화 시간이 있는데, 솔직히 두 개 다 쉬는 거는 저 스스로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영화를 보자고 결심을 해가지고 영화는 진짜 빼먹지 않고 뭐 재밌든 영화든 재미없든 영화든 다 봤고, 그 대신에 자유 시간 때는 조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친 뭐 주간 테스트나 이런 거 오답 노트 또 복습 이런 거 하면서 조금 완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는 식으로 자유시간이랑 영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한문학도 프로그램을 모두 했는데, 저는 현역 때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국어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었고, 수학은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문학도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이제 국어는 제가 진짜 개념도 없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멘토링 쌤이랑 또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로 과외를 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그냥 가감없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고, 또 한문항더 프로그램은 조금 이제 수학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정해진 시간에 한 2, 30분씩 했는데, 그것도 제가 먼저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랑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 풀이를 비교해 가면서 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찾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딱히 제가 그걸 통해서 실력이 늘었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시험에서 이제 실전적으로 보면 내 풀이도 되게 효율적이게 되고 시간도 단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진짜 현역 때 5등급을 받았거든요.
정말 못했어요 진짜. 정말 못해가지고 이제 비문학, 문학 그리고 선택 이렇게 각각 따로 나눠서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거는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먼저 제재별로 비문학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뭐 기출분석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걸 연도별로 기출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재별로 기출분석을 했고, 그 같은 제재 안에서 그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고 또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보기가 잘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패턴을 조금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연마해가지고 나중에는 지문을 읽다 보니까 대충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실력을 계속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가, 그렇게 공부해서 제가 비문학을 조금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학 같은 경우는 수특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 수특 문학이 유일하게 수능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가 됐다 이렇게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수특에 나왔던 시 같은 경우는 그 시의 표현법, 주제 아니면 시인 그런 시가 적힌 시대적 상황 그런 것까지 다 뭐 조사를 하거나 알아서 공부를 했고, 소설 같은 경우는 꼭 수특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소설 전체적인 부분의 줄거리를 알고 있어서 그 시험에서 연계된 소설이지만 뭐 다른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그 줄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독해 속도도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화작 같은 경우는 그냥 타임어택식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은 제가 아까 뭐 단계적으로 점수를 올려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과탐은 지금은 뭐 킬러 연습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진짜 확실하게 다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화생을 했기 때문에 화학 생명은 킬러가 뭐 진짜 어려운 킬러는 4페이지에서 각각 2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구장창 지금부터 킬러를 연습하더라도 솔직히 수능 가서는 뭐 킬러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비킬러 부분, 즉 개념적인 부분은 우리가 수능장 가서도 맞출 수 있고 더 열심히 한다면 더 빨리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좀 개념적인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다잡고 가자 이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과제량이 너무 많아서 개인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제가 초반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재수 초반에는 그냥 했던 수업 복습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숙제나 그리고 이제 나왔을 수특 같은 것만 해가지고 그 3개만 하니까 저도 하루가 다 가고 또 따로 제가 산 문제집도 이런 개인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재수가 처음이니까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그냥 이런 거는 초반에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모를 거고 그닥 실력도 많이 오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계획한 거를 다 못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어차피 나중 가면 이런 과제 푸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또 자기 자신감도 가질 거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수학 100점을 받고 싶어요. 이거는 뭐 모두가 원하는 바람일 것 같은데, 저도 100점은 못 맞아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본 입장으로 어떻게 뭐 대답을 해주자면, 저는 수학 공부할 때는 조금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88점을 맞는다 이 생각으로 모의고사도 풀고 공부도 했는데, 그 88점이라는 게 그 기니디 문제나 22번, 30번 그런 킬러 문제 3문제를 제외하면 88점이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일단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빠르게 실수 없이 푸는 거를 먼저 목표로 했고, 그게 이제 88점이 나온 이후에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거를 푸는 비중을 높여서 이제 92, 96, 1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점수를 올려나갔어요. 간단하게 해보면 여자친구 있냐는 질문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없어요. 빨리 만들고 싶고, 수능장 몇 시까지 가셨나요? 학원 버스 타고 가서 여유롭게 갔습니다. 심야 자습하셨나요? 저는 심야 자습 딱 2번 휴가 전날에 했고 뭐 별로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벌자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한번 해봤고 딱히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휴가 다 나가셨나요? 네, 저는 진짜 매달 휴가 다 나갔고 휴가 때도 전혀 공부 안 하고 쭉 노래 듣거나 잠도 많이 자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리프레시했어요. 추천하는 T는 누구이신가요? 국어 공정범 선생님이요. 제가 알기로 공정범 선생님은 한국사인 것 같은데 이 질문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대에 나이 많은 사람 많아요? 저보다 나이 차이 진짜 많이 나는 동기들도 있고 또 선배인데도 정말로 나이가 많은 분도 있어서 별로 나이 많다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산대 의대 군기 있나요? 또 뭐 술 많이 먹이나요?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뭐 동기들끼리 술 마시러 가도 그렇고 선배들끼리 또 술 마시러 가도 진짜 술 권장하거나 이런 문화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바로. 그리고 또 나중에 MT 가더라도 뭐 술은 당연히 마시겠지만 뭐 개인의 주량에 맞춰서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은 아니지만 아주 당차게 포부를 밝힌 게 있어서 내년에 보자고 부산대 의예과 24학번이라고 적어놓은 친구가 있는데 진짜 입학해서 저한테 꼭 연락하면 제가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